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가나안 남쪽 경계는 사해 남단에서부터 신광야를 거쳐 성경 속 아그라빔 언덕까지 이어지는데요. 네게브 광야 한가운데 길게 뻗은 신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풍경.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한 광야의 풍경에서부터 그 속에서 즐기는 캠핑까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신광야를 따라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홍 MC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뵙고 싶어요. 그러게요. 저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 C채널의 본사에서 녹화할 날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야 할 텐데요. 이스라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이스라엘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한 12월 중하순부터 또는 1월경에는 그래도 이 성지가 좋다를 더욱 풍요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곳곳에 다니고 숙박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어딘가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 사해 남단에서부터 신광야를 타고 네. 아그라빈 언덕 또는 아그라빈 비탈길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신광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틱한 광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의 남쪽 경계 두 번째 지난 시간 다말에 이어서 이제 다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신강을 따라서 아그라빔 언덕까지 한번 가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사해 남단에서 계속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신강이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온 신강이 저는 지금 이 사해로 들어가죠. 사해 남쪽에 접한 신광야의 물이 흘러가는 네.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를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절에 보면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그렇죠.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즉 이 사해의 남담 해만에서부터 이렇게 신광야를 지나서 아그라빔 비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가 바로 이곳입니다. 참 제가 답사를 하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대로의 지형과 그 강이 있나 참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강이 이제 사해 쪽을 향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정말 이 신강은 한 120여 킬로의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츠페 라몬에서 시작을 해서 네게브의 북동쪽으로 흐르는 가장 긴 강이 바로 이 나할 찐이죠. 뭐 나할 파란, 나할 부솔 여러 강이 있는데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대한 네. 신광야의 강입니다. 이 신강이 얼마나 거대하냐 하면 이 신광야의 이 강 자체가 이 에돔 지역과 네. 가나안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민수기 34장 3절에 보면 너희 남쪽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그렇죠.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가나안 땅의 경계가 바로 이 신강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천 수백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그들이 정복한 땅의 남쪽 경계를 언급을 하면서 나왔던 이 강과 지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사해 남단에서부터 아그라빔 언덕까지 한번 제가 타고 올라가 보게 되겠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단은 이 강이 100km가 넘는 이 나할 이 강이라 그 다양한 풍경을 가진 정말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광야인가 할 정도로 이 네게브에서 이 집 투어를 할 때 가장 유명하고 멋있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보시는 이 코스인데요. 이게 이제 네게브가 해발 900m 이상이고 사해가 남단 400이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이 물이 계속 낮은 데를 흘러가면서 밋밋하게 굽이굽이 흐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은 폭포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거기에 아주 멋있는 풍광도 주는데 이 나할지는 특히 겨울철에 이 사해로 물을 흘러 들어가면서 지대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흘러오던 신강이 네. 이곳에서는 이 바위에 폭포를 만들면서 네.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 불과 한 1시간만 타고 올라오면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대광경을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곳에 이제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우기철에 비가 처음 왔을 때 이곳에 막 물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광야의 매니아들이 찍어서 올린 걸 보면 정말 이 네게브는 이 광야라고 하는 거친 이미지이지만 이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네게브 광야 투어를 하는 코스가 이곳이고요. 저는 지금 찝차를 가지고 이 나할진 이 신강의 한 가운데를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마크테시 까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찝차가 아니면 이런 지역을 치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하면서도 광야는 함부로 갈 수 보시죠. 바퀴가 막 불리고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 12지파의 대탐사는 이 찝차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이 성지의 지형과 대사냐를 보여드리게 되겠고요. 뭐 오랜 광야에서는 제 아내도 같이 운전을 돕고 자 이제 신광야를 잠깐 벗어나서 이게 이제 마크테시 까딴이라고 해서 이 네게브에는 이 미츠페 라몬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마크테시 까딴 해서 마크테시 라몬 그죠? 마크테시 가돌 두 번째로 큰 거 마크테시 까딴이라 해서 아주 이렇게 작은 입구에 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네. 요것이 요 입구가 마치 이 거대한 웅덩이에 물이 빠져나가는 요 입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는 막테시 샤르 하셰텐 즉 셰텐하게 되면 이제 오줌보란 뜻인데 이 요도 오줌보에 나가는 입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막테시 까탄의 그리고 바로 입구에 우리가 한번 왼쪽 들어가 위에 보도록 막테시 하겠습니다. 가돌 그리고 여기서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이 마크테시가 형성이 되었는가? 이 화산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인 이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분화구처럼 생긴 크레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잠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거대한 한 5개가 있는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마크테시 까딴의 안쪽을 조금 보시고요. 제가 이제 해가 지어서 이제 걸어서 이게 몇 시간짜리 트레킹 코스이기도 하지만 이 안쪽을 드론으로 이렇게 한번 날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렇게 크레타처럼 분화구처럼 형성된 곳이고 이것이 이제 자연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광야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일출 때나 일몰 때 보면 이 세 군데에 의해서 정말 붉게 시시각각 변하는 이 광야의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해가 져서 이 광야에도 정말 이 캠핑장이 많아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굉장히 이 광야를 좋아해서 아마 또 안전합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즐길 수 있도록 곳곳에 이렇게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여가 활동을 하게 하고요. 특히 이것에는 뭐 이 모닥불이 기본이잖아요. 모닥불을 켜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요거 이제 또 광야에서 다양한 이제 뭐 소고기도 있고 하여튼 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캠핑에 그런 이제 바베큐가 좀 보편적이니까 고기를 또 먹고 입가시 라면 저는 저 라면을 집에서 잘 안 먹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이 성지를 답사하다 보면 가장 우리의 입맛을 돋구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제 라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또 유대인들이 우리는 뭐 한 7, 8시에 식사를 끝냈는데 이 사람들은 밤새 한 10시쯤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솥에 다양한 찌개와 같은 것인데 뭐 밥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이 광야에 이렇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아침에 일출의 광야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오른쪽 밑에 우리가 캠핑한 장소가 있었고 드넓은 광야 한가운데에 밤에는 얼마나 이 별이 많이 자, 우리 이제 뜨는지요. 광야에서 네. 한밤을 보내고 다시 광야의 길을 났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신광야를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한 8시, 9시쯤에 이제 아침 일찍에는 이제 입맛이 없으니까요. 지나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휴식, 나무 밑이 있는데 역시 아침부터 라면을 또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고 뭐 광야에서는 정말 모처럼 이 집에서 나와서 집 밖에 체험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이제 마크테시 까딴 이제 이어서 마크테시 가돌 이 스몰 마크테시와 이것은 빅 마크테시라는 것이죠. 4개부에 5개의 그렇죠. 거대한 크레타가 있는데 가장 큰 크레타가 미츠페 라몬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것이 바로 이 미츠페 가돌입니다. 예. 거대한 지금 화면으로 다 들어올 수 없지만 깎여서 네. 이렇게 흘러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화산이 아닌 이 자연에 네. 의해서 거대한 이렇게 크레타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거대한 이 크레타의 그 흙이 실려 내려가면서 빠져나가는 네. 그 입구에 또 컬러드 샌드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곧 보시게 또 되겠는데 모래가 자연 색색, 네. 평형 색색의 모양을 한 곳을 이제 곧 보시게 됩니다. 정말 한번 보시죠. 뷰티풀 데저트. 자, 이 화면에 다 들어올 수 없어서 제가 이제 패닝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렇게 거대한 20여 킬로에 해당하는 거대한 크레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5개. 그 중에 이제 먼저 마크테시 까딴 보셨고 가돌 보셨고 그 가돌에 엄청난 흙이 한 곳으로 이제 쏠려 내려가면서 형성된 이 지역에 어떻게 자연적인 색색 무지개 색의 이 형형색색의 컬러드 샌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샌드 마크테시 가돌에 예. 그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 파였던 흙이 실려 나가는 입구에 네. 이렇게 이 컬러드 샌드 그러니까 모래가 굳어서 형성된 돌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즐거워요. 천연의 무지개 색깔을 가진 볼만한 곳이 바로 노란색, 컬러드 파란색, 샌드입니다. 하면 흰색 마치 예. 물감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색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쭉 보면서 정말 이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이렇게 이 색색, 이 눈을 즐겁게 하는 자연의 멋도 보실 수 있고요. 뭐 아이들 오면 뭐 막 이렇게 모래 긁어내고 정말 즐거운 또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광야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크테시 가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신광야로 계속해서 이제 타고 내려가는데 이곳의 보문이요. 이게 이제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겨울철에 비가 내리면 그 물길을 따라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6개월에 해당하는 거대한 이 건기 때도 물이 흘러가는 와디를 따라서 시띠나무입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서 보세요. 아주 거대한 수십여 킬로에 이르는 이 씨띠 나무의 골짜기가 또다시 이렇게 네. 형성이 됩니다. 이 생명력에 정말 경외감을 드리고 주고요. 또 한 그루 한 그루 가까이 가보면 이게 보통 1, 20년이 아니고요. 수백 년을 연명해 놓은 이 생존해 온 나무들을 보면 정말 이 내계부는 이 인간이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약속의 땅을 찾아서 나온 부대가 바로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곳곳에 이 물길을 찾아 뿌리를 내린 이 씨띠 나무들의 산지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광야를 타고 계속 올라오면서 저 앞에 지그작으로 돼 있는 곳이 바로 아그라빔. 이 아그라빔이 아그라빔 비탈은 이 유대 광야 안쪽과 네, 이 에일랏으로 가는 남동쪽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길목입니다. 이 길은 고대로부터도 중요했고 특히 이 유다 지파에게 배당된 그 땅의 남쪽 경계를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신광야이고 이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즉 유다 지파로 올라가는 중요한 언덕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을 통제하던 요새들도 볼 수 있고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것은 로마 시대 이 때도 아그라빔 또 비탈 오스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제국 때도 길을 중요한 통제하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네. 있었던 이 초소죠. 초소이면서도 작은 요새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길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특히 에일라 쪽으로 가던 중요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도 이곳에 이제 아그라빔 이제 비탈길이 있어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 왼쪽이 로마 시대 때 길이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또 현대의 길이 있는데 한번 제가 드론으로 우리 아들 헌재가 이제 드론으로 보는데 이렇게 지그작으로 이 아그라빔이 히브리어의 아크라빔 이게 전갈이라는 뜻입니다. 전갈. 그러니까 이게 전갈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이 언덕 길이 지금까지도 이것이 이제 50년, 60년대 때에까지도 이 길이 이스라엘 내륙에서 에일라 쪽으로 가는 중요한 상업 도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지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민수기 예. 34장 특히 3절 4절을 보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근접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에는 동쪽으로는 여매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던 로마 시대 네, 저 건너편이죠? 지금까지도 저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북쪽에 이렇게 현대의 찾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신광야를 기준으로 이렇게 북쪽에 이스라엘 가나안 그리고 남쪽에 에돔 지역을 보시고 계시고요. 이곳을 타고 끝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기념비적인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을 통해서 다양한 그 전적비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제 뒤쪽으로 신광야를 전후에서 보면서 이 아그라빔 비탈 네. 또는 아그라빔 언덕길은 이 내륙 부엘셰바 쪽에서 에일라 쪽으로 가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미츠페 라몬의 길이 잘 닦이고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바로 이 고대로부터 나오는 이 아그라빔 비탈 또는 아그라빔 언덕길이 이 내륙과 에일라 남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바로 아그라빔 언덕 또는 아그라빔 비탈길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의 남쪽 경계 신광야를 계속해서 타고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이렇게 탁 트인 저 아래 이제 신광야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남쪽 경계, 실제 사해 남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또 신광야 강줄기가 정말 신비로웠어요. 얼마나 신광야가 거대했으면 이 가나안 남쪽의 가나안과 이 에돔의 경계가 됐을까 할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을 오늘 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국에서는요, 또 차에서 캠핑하는 차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광야에서 캠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광야하게 되면은 뭔가 무섭고 두렵고 무럽고 이 거친 땅으로 알고 있지만 이 광야의 저녁이 되면 네.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선선해지고 또 광야에 모닥불을 펴놓고 이 하늘을 보면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정말 광야는 21세기의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레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야에서 캠핑할 수 있는 건 또 박사님만의 특권인 것 같은데요. 혹시 위험하진 않은가요? 위험하면서도 안전한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굉장히 광야를 좋아해서 네. 이 밤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곳곳에 지도에 표시를 해 놨고요. 네. 또 일부 지역은 수도까지 갖다 놓아서 화장실과 또 이 수돗물을 쓸 수 있어서 국민들의 레저에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곳이고 안전합니다. 네, 이스라엘을 가게 된다면 저희도 꼭 광야에서 캠핑을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C채널에서 다시 한번 성지순례가 재개되면 정말 광야에서 1박 꼭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게브 사막의 풍광이 참 비현실적이던데요. 광야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광야 자체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거칠고 한 곳인데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그 광야만이 줄 수 있는 풍광을 주기 때문에 네. 이 광야 트레킹 또 광야는 정말 색다름을 주고요. 무엇보다도 이 광야는 출애굽의 현장이요. 또 예수님이 40일간을 공생애를 준비하며 금식하신 곳이기 때문에 네. 더 성서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네. 또 말로만 듣던 그 아그라빔 언덕을 보니까요. 정말 역사적이고 사실적이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말 고대에 언급되었던 그 이름이 오늘날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장소. 특히 이게 아그라빔이 히브리어로 아크라빔, 이게 전갈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정말 그 모습 자체도 전갈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네. 성경의 땅이 실제하는 것이면서 네. 이 그 땅의 특징을 이름 붙인 곳이 정말 그 전갈과 같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신광야를 따라 올라가면서 호로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호로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